안녕하세요. 주식메이트 주마태입니다. 11월 25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현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는 코스피나 코스닥 양 시장에서 큰 하락이 나왔었죠. 일주일 동안 거의 60포인트? 60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종가 마감도 1% 넘게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일봉상에서 또 갭이 발생했죠. 지난번 2100에서 갭상승할 때 그때도 월요일이었고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한 날도 월요일입니다. 이 월요일날 갭상승을 하게 되면 주봉에 영향을 미치죠. 주봉에서도 갭이 발생한단 말이죠. 지난번에 2100에서 갭이 발생했었고요. 또 2053에서 또 갭이 발생했었죠. 이것도 갭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갭이 자꾸 발생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 밑에서도 일봉에서는 갭이 발생했었잖아요. 두 개 정도의 아래에서 발생한 갭은 한번 인정하고 간다고 해도 세 번째, 네 번째 발생한 갭, 그리고 갭을 메우고 났더니 또 갭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갭이 발생한 부분은 메우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생한 갭 2106에서 발생한 갭은 메우고 간다. 그리고 불안한 갭은 2053에서 발생한 갭 2053의 갭도 언젠가는 메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상승을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국면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2053이라는 갭을 메워야만 다시금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게 2053포인트를 메워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 120선 부분과 맞닿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을 마무리 짓고 상승으로 턴하는 게 가장 좋고, 이 상황에서 상승으로 턴하면 더 나중에 암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이 가기 전에 갭을 메우면서 내년에 산뜻하게 상승으로 출발하는 흐름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의 시장을 보게 되면 이 주봉에서 봤을 때에 코스피는 2250을 가야 되는 흐름이죠. 2250에 있는 큰 저항대, 여기는 큰 저항이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해야 되는데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저점 자리에서의 지지를 바꿔 가야 됩니다. 반드시 2053이라는 이 갭을 메우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일으키지 않고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좋은 흐름을 만들려면 부실했던 자리를 메우고 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629포인트까지 갔다가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코스닥도 저점을 마무리하려면 일단 625 이 라인을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코스피가 조정이 나왔을 때 함께 동반 조정이 나오면서 625자리를 확인해주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코스닥도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면서 725자리, 일봉에서 725포인트를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죠. 주봉에서 본다 그러면 주봉에서는 760포인트 정도 되겠죠. 일봉에선 725, 주봉에서 760포인트, 이렇게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려면은 저점 자리를 확실하게 다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코스닥은 625 정도로 가야 저점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상승으로 전환했을 때 갈 수 있는 목표는 1차 725, 2차 760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고, 코스피를 다시금 리뷰를 한다 그러면 코스피는 2050포인트 정도, 2050 정도까지의
자리를 한번 확인해주고 지지를 공고히 한 다음에 주봉에서 가는 자리 2250까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올해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아니면 조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신년을 맞이해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225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지, 그래서 앞으로의 조정을 먼저 가느냐, 아니면 어거지로 상승을 시켜서 또 큰 하락을 나오느냐, 그런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갭이 나온 부분은 조심스럽다. 일봉에서 보여지는 갭은 4개가 발생했다. 2개, 3개, 4개. 여기는 메웠으니까요. 다시 발생했던 게 이렇게 해서 4개가 발생했다는 거죠. 주봉에서 발생하지 않는 거는 앞에 2개는 주봉에서 발생하지 않아요. 이 2개는.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는 주봉에서 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는 메우고 가는 것이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을 가져오려면 이 2개는 메우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SNK 폴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SNK 폴리텍은 하락 이후에 N자형 패턴으로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N자형 패턴. 지금 흐름이 작은 상황에서 봤을 때도 여기서 이 내에서도 N자형 패턴입니다. 큰 흐름에서도 N자형 패턴, 작은 흐름에서도 N자형 패턴, 그리고 거래량은 늘고 있고, 일봉에서 바라봤을 때의 이제 저항이 이제 뾰족이라는 저항이 여기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얼마냐면 7,400원짜리, 정확하게 보면 7,440원짜리죠. 7,440원짜리. 1차적으로 일봉에서 볼 수 있는 저항 자리는 7,440원이 있고, 주봉에서 본다 그러면 7440을 넘어서서 매물대를 돌파하면 7,800원을 돌파하면 신고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을 해주죠. 작년에 매출액이 2,800억, 영업이익 135억인데 올해 상반기까지 매출액이 1,600억, 영업이익이 105억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은 830억에 불과한 저평가 종목입니다. 내년에도 기대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SNK 폴리텍은 계속해서 수급면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현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전고점 8,800원은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 7,440원, 2차 주봉에서 7,600원짜리 2개의 저항값을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컨텍스토리라는 종목입니다. 일봉에서의 저항을 부딪히고 잠시 기간과 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졌던 종목입니다. 일봉상에서 3,500원대는 매도로 대응했다고 한다면 이제 저점 자리에서 매수가 진행됐어야 될 종목이죠. 일봉상에서의 저항값은 일목균형표 상단에서 활용을 했고, 다음 저항은 또 뾰족이라는 저항이 여기 있습니다. 뾰족 자리. 이 자리가 이제 3,700원입니다. 3,700원 자리는 또 강력한 저항이 되겠죠. 정확하게는 3,660원입니다. 3,660원. 3,660원 저항값을 꼭 기억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주봉에서 본다 그러면 일봉의 저항값을 넘어섰을 때에 조정 이후에 갈 수 있는 궁극적인 최종 목표가는 5,250원입니다. 5,250원. 주봉에서 큰 거래량이 일어나는 이런 흐름들, 또 매집의 패턴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5,250원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고, 단기적으로는 3,660원에 끊어줘야 될 종목이죠. 물론 3,7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3,700원. 저항값은 1차 3,700원, 궁극적인 목표가는 5,250원. 기억하시면서 대응하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위즈코프라는 종목입니다. 위즈코프는 최근 3주간의 흐름을 보시면 진폭이 컸습니다. 위아래로 진폭이 커지면서 오늘 6.2% 상승이 나왔는데,
일봉상에서의 저항값은 다 터치를 한 거죠. 아래의 저항, 위 저항까지 일목균형표에 저항 두 개는 다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주봉상에서의 목표값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주봉에서의 목표값은 아직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격대가 이제 1530원, 1530원. 위주커플 흐름이 굉장히 진폭이 크다는 얘기는 상승으로 가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고, 주봉에서는 V자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V자형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주코프는 일봉상에서의 처음 만나는 저항대는 1350원이 되겠고, 주봉상에서 봤을 때는 이제 1530원 이렇게 됩니다. 1530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봉상에서는 1350원, 1350원, 주봉상에서 1530원, 1350원과 1530원 이 두 자리 저항값을 기억하시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날에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 급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1350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1530원 부근, 1520원에서 30원 사이에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는 그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데일리 블록체인이라는 종목인데요. 데일리 블록체인 최근에 2주간에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늘었죠. 위즈코프처럼 위아래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일봉상의 저항대는 다 터치했습니다. 120도 터치했고 240도 터치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간적인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상승 나왔을 때에 매도로 대응해야 될 자리, 그 자리는 1460원이 되겠습니다. 1460원 1460원 자리를 꼭 기억하시고요. 주봉에서 본다 그러면은 더 크게 볼 수도 있죠. 주봉에서는 주봉의 최종 목표가는 3,500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죠.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주봉 저항값은 120과 240 이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들어오면 일단 매도로 대응을 먼저 해야겠죠. 지금은 1000원이 되지 않는 자리지만 주봉상의 흐름은 2100원도 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2100원. 궁극적으로는 3500원도 갈 수 있죠. 작년도 최고점이 7740원이었어요. 7740원. 작년에 이렇게 많이 빠졌었죠. 그 빠진 것을 돌려 세우고 있는 겁니다. 돌려 세우고 있는데 지금은 주봉에서 60선에 부딪히고 있는 현황이지만 2100원을 갈 수 있는 흐름, 그리고 3500원까지도 열려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일단 주봉상에서 이렇게 큰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1000원이 되지 않는 가격인데 이젠 동전주에서 지폐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리콘웍스라는 종목인데요. 실리콘웍스도 실적주의죠. 영업이익이 500억 이상 나고 있고 매출액도 7천억 8천억 나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도 6천억인데 결코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가벼운 종목은 아닌데 최근에 거래량도 크게 일어나고 있고 오늘은 4개월 만에 최고점을 경신한 날입니다. 최고점 경신을 했고 가까이 부딪히는 저항값은 240선이 있습니다. 일봉이 240선 거의 다 온 상황인데요. 38,700원. 그렇지만 거기서 멈출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일봉상에서 제대로 된 저항값은 42,000원대, 정확하게는 41,800원 정도, 41,800원 정도에서의 그런 저항이 있는 상태고요. 일봉의 240선은 가볍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은 주봉상에서 의미 있는 저항대는 이제 42,000원 부분이 되겠죠. 42,000원. 그 자리는 주봉의 120선도 같이 부딪히는 자리죠. 정확하게는 41,300원이 먼저 부딪히겠네요. 41,300원.
그래서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41,800원, 41,800원이 일봉상에서 저항 역할을 할 것이고 주봉상에서는 41,300원이 먼저 부딪히니까 41,800원 가기 전에 41,300원, 300원 자리가 일목균형표 상에서의 선행 스팬 2자리, 구름충 아래 자리가 되고 또 주봉상에서 120주선이 동시에 만나는 더블 저항입니다. 그래서 41,300원은 강력한 저항 자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일봉상에서는 41,800원이지만 좀 아래 부분 41,300원이니까 이 정도 자리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여기서 41,300원 부분, 이 부분에서는 주봉상에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주봉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41,300원 부분. 그 자리를 넘어서면은 그 자리 가서는 일단 저항에 부딪히겠지만 저항에 부딪히고 다시 기간과 가격 조정 마친 이후에 재차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다음 자리는 41,300원 다음 자리는 이제 43,000원대가 있습니다. 43,000원 자리가 있고 그리고 주봉에서의 추세를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이제 다음 자리에서는. 그래서 1차로는 41,300원, 그 다음은 43,000원, 그 다음은 추세를 보면서 45,000원부터 46,000원 사이에 이렇게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실리콘록스 이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매도값을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면서 저점에서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가면 좋겠는데 주봉상에서 가장 큰 저항은 추세 저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추세 저항 1차 저항은 41,300원 이 자리가 1차 저항이 될 테고 그 다음에 43,000원 부근 여기가 2차 저항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추세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승 가능성이 제일 높고 1차 저항과 2차 저항, 3차 저항까지 이렇게 알고 간다 그러면 3번 정도 익절을 시도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1번 자리에서 매도, 저점 자리에서 매수, 2번에서 매도, 또 조정 줄 때 매수, 3번 자리 추세 저항에서 매도하는 전략. 이 3번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주가가 좀 무너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추세 저항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세 저항 이런 자리에서 한 번씩 부딪히게 되면 크게 밀린다는 거죠. 주가가 크게 밀리죠. 이렇게 크게 밀리는 흐름. 그래서 크게 밀리는 흐름은 3번까지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1번, 2번 이후에는 약한 조정이 나왔다가 3번 부근에서는 가장 큰 저항으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종목을 추천드렸는데요.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5종목 중에서 SNK 폴리텍 이제 실적주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실리콘옥스도 실적주로서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테마와 관련된 종목도 위즈코퍼가 될 수도 있겠죠. 건설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데일리 블록체인은 거래량이 크게 일면서 또 블록체인 관련해서 작년에는 큰 조정이 주어졌지만 이제 1,000원은 가뿐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로써 오늘 5종목 추천을 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